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네이버 카페 아트컴피티 아카데미 초급 문제 27번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게 되면 그라데이션 효과, 그림자 만들기, 개체 및 숫자 맞춤 정렬 기법, 미세하게 그래프 크기 조정 등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총 4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프가 있고, 그림자가 있고, 그래프 눈금들이 있고, 이 숫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 파일 하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빈 화면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아트컴피티 아카데미에 들어가셔서 초급 문제 중에 이 문제 27번을 끊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들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부분을 학습하시고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저한테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 27번은 함께 풀어보면서 이 테크니컬을 체득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예제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필요한 소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른쪽 버튼 이미지 복사 여기에 가서 붙여 놓겠습니다. 됐죠? 이건 그 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뜯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같이 만들어 봐야 됩니다. 꽉 차게 해 놓으시고요. 이 슬라이드 사이즈는 16대 9 사이즈입니다. 디자인의 슬라이드 크기 이때 와이드 스크린 16대 9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으면요. 같이 풀어봅니다. 리본 촉소 일단은 그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이 그래프의 크기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근데 923일 경우는 어떠냐? 957인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조금 이따가 같이 풀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디자인을 똑같이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나중에 이 숫자를 어떻게, 숫자가 변경될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몇 개가 더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이 수치가 바뀔 텐데요. 이때 이 높이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건 좀 이따 같이 풀도록 하고 일단은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서식, 이 도형 채우기에 그라데이션이 있고요. 그라데이션의 뭐 선형 아래쪽을 선택합니다. 자, 요 색깔을 넣어야 되는데요.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이때 그 채우기 여기에서 보면 요 색깔들이 이미 이게 중지점 1, 중지점 2, 중지점 3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중지점 2를 선택한 다음에 스포이드를 찍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중지점 1 그 컬러가 들어와 있고요. 중지점 2를 선택하고 스포이드를 찍어서 주시면 2번, 3번은 뭐 흰색이겠네요. 자, 그러면 됐고요. 약간의 이 각도를 조절해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긋나게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 색상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일단은 라인을 없앤 다음에 서식 복사를 하면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C, 컨트롤 쉬프트 V, 컨트롤 쉬프트 C, 컨트롤 쉬프트 V, 컨트롤 쉬프트 V 이렇게 하시면 이 4개가 일단 완성됐습니다. 컨트롤 X,
여기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자, 이번에는 요 라인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라인은 홈에 도형의 이 선을 선택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면 수평으로 정확하게 기울어지지 않게 됩니다. 둘, 셋, 넷, 컨트롤 Shift Al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복제하면서 하나씩 내려주시면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만드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그대로 대입하는 방식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여기다 맞춰 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맨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이 그래프 눈금이 너무 살아 있으면 이 그래프들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색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윤곽선 회색. 좀 연한 회색을 주시면 드디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얘들은 그룹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G를 누르면 그룹이 됩니다. 컨트롤 G.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거 하나를 레드 컬러로 주게 되면 좀 더 등분이 잘 구분될 수 있을 겁니다. 둘, 셋, 넷. 됐고요. 자, 결정적으로 이 그림자가 있는데요. 이 그림자는 어떻게 주는 것인가? 자, 홈에 도형에 사각형 둥근 위쪽 모서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주고요. 얘를 검정색을 줍니다. 검정색을 주시고 윤곽선은 없애시고요. 윤곽선 없음.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이 투명도를 줍니다. 투명도를 한 40만 줘볼까요? 40. 그런 다음에 이쪽 도형 옵션의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에서 이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어느 정도의 그림자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고 조금만 늘려줘 볼까요? 이거를 이쪽으로 대입한 다음에 살짝 각도를 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얘들도 맨 뒤로 보낼까요? 그러면 근데 너무 까만하네요. 그래서 연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60만 해줄까요? 조금 더 좁혀준다든가. 이 감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좀 줄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를 선택해서 맨 뒤로 보내기. 이런 것들이 은근한 감각을 필요로 해요. 실제감 나게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금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고 이 그래프보다는 뒤에 있어야 되고 얘가 맨 앞으로 오게 되면 되겠죠. 맨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맨 앞에, 얘는 중간, 그래프 눈금은 맨 뒤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제 숫자나 이런 것들은 알아서 붙이시면 되겠는데요. 그냥 이것조차도 일일이 작업을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숫자를 써줍니다. 삽입에 텍스트 상자 2018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경우는 홈에 낡은 고딕체를 쓰지 마시고요. 나눔 바른 고딕체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됐으면 대충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대충 옮겨놓고 정확하게는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도형 서식 맞춤, 이때 가로 간격 동일하게를 해주셔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간격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작업하다 보면 뭐 이렇게 틀렸다 이런다 할지라도 일단 한 곳을 맞추고 둘, 셋, 넷 선택한 다음에 도형서식 이때 맞춤에 가로간격 동일하게 하면 딱 맞습니다. 이건 숫자를 바꿔줘야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뭐 여기서는 이렇게 주어졌지만 뭐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예를 들면 이제 하나를 연습해 보자고요. 얘도 이동하고, 자,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맨 앞으로 오면 되겠죠. 얘도 맨 앞으로. 자, 이것이 숫자가 있는데요. 이제 재밌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각각 써놓으면 되는데 얘가 327일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327 이런 숫자가 주어졌을 때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327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얘를 컨트롤 D를 눌러서 하나를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확 압착을 합니다. 압착을 하고, 잘 보세요. 압착을 한 상태에서 327일이니까요.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자, 327일이니까 Alt 키를 누르면서 이 정도 327 이 정도가 되겠네요. 300 이렇게 눈금자를 스스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작업을 하시면 327의 그 위치가 정확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뭐 10개, 20개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얘들은 당연히, 자, 이거는 2017. 자, 이게 좀 틀렸죠. 다시 얘들을 정렬합니다. 도형서식 맞춤의 가로간격 동일하게 됐죠. 얘들도 틀렸죠. 이런 게 그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방향 키를 눌러서 일단 하나를 잡아주고, 얘도 정확하게 잡아준 다음에 전체를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면, 그냥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하나 클릭하면 이렇게 전부 잡힙니다. 이때 도형서식 맞춤 가로간격 동일하게. 미세하지만 정렬이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도 지금 틀렸죠.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까지 다 맞았으니까 이제 정렬을 해봅니다. 도형서식 맞춤의 가로간격 동일하게. 정확하게 맞았죠. 이렇게 작업하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 작업들이 완료됐습니다. 여기에서 배운 것은 그라데이션 효과, 그림자 만들기, 개체 및 숫자 맞춤, 그리고 미세하게 그래프 크기 조정, 4가지 문제를 전부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색다르게 난 그 디자인하고 싶다 이러면 입체감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디자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디자인한 이유는 엑셀로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그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미리하고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겠으나 좀 여유를 갖고 파워포인트로 다시 이렇게 제작하여 그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정성도 있어 보이고 시인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